두 분이나 세 분이나 안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아주 그냥 깔끔하게 우리 오늘 수업합니다. 무속과 사지 콜라보 138강 12신살인데 12신살로 보는 개인의 운명과 부부운을 공부할 거예요. 부부운. 김 대표님도 공부하세요. 부부운. 오늘 독신이라 부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속과 사지 콜라보 138강 12신사를 공부를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이건 우리 아연 제자가 아연이가 해준 거야. 설아연 제자가 인천. 그래서 예쁘게 잘했지. 쨍하게. 아픈 일들은 자고 나면 조금씩 작아질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자고 나면 조금씩 작아질 것이고 나쁜 기억도 자고 나면 조금 작아져 있을 거다. 그렇게 하룻밤씩 자고 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아프고 힘든 일도 자고 나면 조금 작아져 있을 때 너무 애쓰지 않는 하루 보내기. 이게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안 좋은 일이 기억할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깜짝 머리 감다. 아, 걔 나한테 나쁜 말 했지? 이게 잠깐 생각이 또 잊어먹어.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불면증 도망가고 우울증 도망가고 이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지. 너무 바쁘게 사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바쁘게 살면 좀 괜찮아져. 그래서 이제 12신사를 공부하는데 우리 그때 서정쌤께서 12운성 공부할 때 기억하시죠? 12운성 공부할 때 그래서 12운성하고 요거 12신사라고 이제 그 비슷하게 가는데 요거 살이라는 글씨가 들어서 글씨가 좀 틀려져. 근데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거든. 요거 가을, 봄, 요거 겨울, 여름이지.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12운성이나 12신살이나 똑같아. 이름만 틀리지. 요거. 그래서 인간이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인생이 12달 중에서 4분기가 있듯이 4분기 있듯이 요렇게 3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4개 나눠서 이게 이제 생로병사에서 봄이 있으면 가을,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 있으면 겨울이 있다는 거를 이제 12운성이나 12신살 가지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죽을 만큼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한겨울을 만난 거야. 한겨울을 만나면 여기서 문제가 봐봐. 여기서 말하는 겨울은 사유축은 가을이고 여기 신자진이 겨울이지. 근데 요게 만약에 신자진인 사람이 신자진 겨울을 만나면 죽을 만큼 힘든 거야. 조후니까. 그리고 인호술인 사람이 여름은 우리가 여름이라고 생각하면 여름은 되게 좋아야 되잖아. 인호술의 요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인호술을 만나면 죽을 만큼 힘든 거야. 오히려 인호술은 해자축을 만나야 되고 신자진을 만나야 되고 신자진 이렇게. 이게 바로 조후. 요거하고는 반대 개념. 요거 이해하셨죠? 조후. 그래서 여기는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설명을 한다. 어떻게 보냐면 난 양띠야. 양띠니까 양 여기 있지. 양이 4월에는 요 양띠가 4월 달에 계절로 양력으로 4월에 나는 3월 초이틀생인데 요건 양력으로 써는 거예요. 그래서 양띠가 4월 달에 태어난 음력으로 3월이고 요때 있으면 역마궁의 궁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우리 유로가 닭띠지. 닭띠면은 몇 월생이야? 2월생이. 2월을 만나. 그럼 2월에는 제살. 요런 식으로 이제 보는데 요거는 그냥 표현하고 뒤로 넘어가서 알려줄게. 요거는 월생에 내가 몇 월에 태어나거나 이렇게 되면 여기 생월이 또 있잖아. 닭띠가 4월에 태어나면 양띠가 4월에 태어나면 역마궁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역마살이나 역마궁이랑 똑같은 말. 살하고 궁하고는 똑같은 말. 근데 여기 살궁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역마살, 육해살, 화개살 12신살이기 때문에 근데 궁성으로 보기 때문에 월치기 때문에 월을 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우리 지민이. 그래서 본인의 생년 돼지띠가 생월을 돼지 여기 5월에 태어났지. 그럼 이제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돼지띠가 5월에 태어났잖아. 5월 여기 있지. 어디 갔어? 양력 5월이니까 어디 갔니? 5월 보이지도 않아. 눈이 여기 5월. 그러면 6회. 응? 그러면 여기에 써 있어. 여기 있잖아. 6회살. 보이시죠?
내가 우리 어제 이틀 동안 굿당에서 너무 고도 많이 풀고 힘들어가지고 여기가 막히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야. 여기가 폐경락이거든. 기관지.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올 땐 여기가 안 좋은 거야. 여기를 풀어주면 괜찮은데 혼자 오면서 마사지 엄청 하고 온 거야. 그때 조금 목소리가 나오는데 봐봐. 여기 보이지? 요거를 어떻게 보냐면 닫기. 지민이 홍지민이가 지금 돼지띠라 그랬죠? 돼지띠가 정해생이니까 돼지띠가 5월에 태어났어. 음력 5월. 여기 5월생이야. 그러면 궁합 뭐라 그래서 자리라 그랬잖아. 자리기 때문에 요게 요렇게 12신사를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요 앞에 거는 책을 가지고 찾는 거고 옛날에 내가 30대 33살인가 4살 때 소개받아서 명리학을 보러 간 거야. 신촌에 계시는 어떤 분인데 엄청 잘 본다 그래서 그때도 10만 원이었네. 지금 보니까 신촌역 4번 출구로 나가면 아저씨가 계셔. 지금 기억도 못하지만 간가 10만 원을 내고 갔는데 책으로 이만 두꺼운 책으로 한 20분을 찾은 거야. 20분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 그랬더니 날 찾아준 거지. 그러면 지민이도 만약에 20분 만에 찾아서 여기 월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 요거 육회살이 월치에 있습니다. 그거 찾는데 20분 정도 걸린다는 거. 지금은 어플이 딱 나오니까 엄청 좋아.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뱀띠, 닭띠, 소띠가 음력 10월생이면 역마궁이 된다. 역마살이 월지에 있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왜 역마를 먼저 보냐. 여기 월지가 30%, 35인가 30%인가? 35지. 이거 엄청 중요해. 그리고 사주는 월지를 가지고 계산하잖아. 그럼 우리 지민이 같은 경우는 요게 월지가 뜨거운데 돼지띠가 왔어. 돼지띠가 삼재가 와서 월지가 뜨거워. 사오미가 왔는데 사오 방합이야. 사일충을 안 하고 사오 방합을 해. 을사년이 오면 지금 에어컨 켰나? 네. 을사가 이렇게 있으면 을사가 이렇게 이제 을사년이 왔어. 지민이가 을사년이 오면은 선화부충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사일충 할 것 같지? 그렇지 않고 요걸 먼저 사오미 방합으로 먼저 합을 해서 얘도 화를 만들어낸단 말이야. 요것도 화가. 그러면 월지가 화가 화를 만났으니 얼마나 뜨겁겠어. 지금 여기 월지를 기준으로. 그럼 요거는 35고 요거는 15지. 15니까 사가 이렇게도 사유합을 해줘. 그러면 35하고 15하고 놓았을 때 여기 빼면은 우리 선녀가 오빠한테 공부한다는데 35에서 10을 빼면 얼마지? 20이 이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여기는 뜨거움을 많이 갖는 거야. 여기 합을 한다 그래도. 이해했죠? 내가 오빠한테 우리 선녀님이 이거 공부한대. 그래서 12신사를 보면은 이제 그렇게 공부하지만 이 아이는 사오미가 왔기 때문에 사회충이 아니라 여기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엄청 뜨거워서 지금 엄청 힘듦을 만났다. 돼지띠가 여기는 악삼재다. 이 아이는 악삼재야. 우리가 그렇죠. 삼재를 논할 때 지금 봐봐. 나는 이제 정미생이잖아. 그리고 여기 갑진이지. 갑진이고 을사고 신사잖아. 그럼 나도 삼재를 만났어. 얘도 삼재를 만났고. 근데 을사년이 왔어. 그럼 여기서 사오미로다가 합을 하지 여기가. 근데 여기는 진사라망 또 진사라망을 많이 치지만 일단 여기서 합을 먼저 잡아주기 때문에 이 사화가 얘하고 붙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합이 됐기 때문에 사오미로 합으로 화가 만들었는데 나는 격국용신이 화잖아. 이거는 복삼재야. 나 손수건 좀 가방에서 갖다 줘. 요건 복삼재야. 근데 이해했죠? 근데 요 아이는 을사가 와서 사일충을 때려서 좋은 것 같지만 요걸 먼저 사오미 방합으로 화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오미는 일단은 화잖아. 조우가 안 맞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는 악삼재야. 그래서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한 번 더 들어가서 해묘미가 있다 해도 어떤 사람은 복삼재고 어떤 사람은 그냥 평삼재고 어떤 사람은 악삼재가 나오는 거는 요거 월지를 대비해 봐서 월지가 35%나 차지하니까 월지를 대비 그리고 여기 원국에서 충과 합이 있으면 선합이잖아. 얘를 합을 해주기 때문에 얘는 사이충을 못하는 거죠. 합을 먼저 해버리니까. 그럼 더 뜨겁게 만들어버리니 이런 경우에는 악삼재다를 막간을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이해하고 그것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다 같은 저기에도 월지에 의해서 악삼재냐
복삼재냐 아니면은 평삼재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합을 하는 게 있냐 충을 하고 있는 거에 따라 또 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냥 12신살이나 당사주는 띠만 가지고 삼재라고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현대명리 지금 우리 서정쌤한테 배우는 이 현대명리는 합충 형파회를 배우잖아. 그럼 그 합충 형파에 의해서 변질되잖아. 얘가 변하잖아. 변하고 월지를 조후를 보기 때문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환경에 따라 우리가 변하는 거잖아. 환경에 따라. 환경이잖아 우리가.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악삼재입니다. 복삼재입니다. 평삼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마공. 우리 여기 지민이가 여기 이제 여기는 육해살이지만 만약에 역마살이 여기 있다. 월지 역마공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의 운명에 역마성이 있으니 몸이 동분서주하다. 월지가 35%고 내가 사회공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월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띠, 월 가지고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입신양명에서 재물을 손에 쥐니 치부하리라. 치부가 나쁜 말인지 아니고 치부는 재물을 모아 크게 부자가 된다는 뜻. 치부를 드러낸다, 치부를 드러낸다는 뜻도 있는데 그건 나쁜 말. 요거는 저기 뭐냐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된다는 한자 뜻이래요. 요 찾아보면서 이제 했지. 이런 거 이렇게 써놓으면서 서정쌤 하시니라고 복잡하실 거야. 그래서 역마궁이 만약에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역마살, 이게 역마살이야. 근데 역마살이 월지 궁에 들어있다는 말. 궁성이 들어있단 말.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 근심만 생겨. 역마살 있는 사람은 되는 일 없고 밖에 나가야 마음이 활발해지며 재물이 여의하다. 마음먹으로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사회궁이기 때문에 역마살이 있으면 너는 사회에서 돌아다니세요야. 그리고 이 아이는 봐봐. 여기가 육해살이 있어. 네 부모는 육해살을 가지고 있으니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야. 그리고 일주가 나잖아. 여긴 장생지에 있으니 세상에 우리 지민이는 다 이뻐하잖아. 장생이 제일 좋은 거라며. 키워주는 거라며. 12운성에서. 그러니까 장생지를 만났으니 지민이는 그러니까 지금 정화일간이 오늘부터 6월의 에너지를 쓰거든요. 어제가 백로였어. 백로를 기준으로 음력으로는 지금 오늘이 7월 17일이야. 음력으로. 봐봐봐. 오늘 촬영하는 날이 음력으로는 7월 17일이에요. 음력으로는. 그러면 아직도 이거는 신월이잖아. 신월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명리학에서는 계절학으로 어저께가 9월 6일이었지. 9월 6일이었지 어저께가. 어제가 9월 7일이었나? 시간 가는 줄도 몰라. 봐. 어저께가 9월 7일이야. 9월 7일로 계산해서 여기는 6일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백중, 여기는 백로야. 백로.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6월의 에너지를 쓴단 말이. 6월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정화일간이 유를 만나면 그래서 이달에 정화일간이 좋겠지요. 정화일간이 좋겠지. 요 달에. 요렇게 달을 볼 땐 요렇게 보는 거야. 12운성을 갖다 보면서 아이들은 장생지를 만나니까 뭘 해도 내일 대회래 우리 지민이가. 그러면 장생을 만나니까 좋겠지. 그래서 이걸 월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역마궁에 이렇게 있으니 그러면 역마살이 밖에 있잖아. 밖에 있으면 월지에 여기 역마궁이 있으면 돌아다녀야 되는데 집에 안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 일이 없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역마는 돌아다녀야 돼. 대신 역마살은 자의적이야.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역마살이고 지살은 타의에 의해서 여기로 가세요 저기로 가세요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저기서 불렀다 그러면 가야 되잖아. 그것도 역마인데 지살로 치면은 불러서 간 거야. 근데 역마는 나 저기로 가고 싶어. 내 자의로 가는 게 역마다. 엄밀히 좀 나누면. 그래서 집안에 있으면 근심만 생기는 거 되는 일이 없다. 월지에 역마가 있는 사람은 돌아다니셔야. 그리고 고향을 지키지 못한대. 역마살 있는 사람은 천리타향에서 항상 마음이 초조한 삶을 산다. 밖에서 살면서도 고향은 가야지 하면서도 고향에 있지 못해. 바뀌잖아. 연월 이시로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고향에서 하는 거야. 객지에서 고생함을 한탄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상처하거나 이별하게 된다.
배우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이혼한다. 이 뜻이. 그래서 월지 역마살이 돼서 나는 왜 이렇게 자리 못 잡고 이렇게 밖으로 맨날 떠돌아다니세요? 그게 본인한테 맞는 겁니다. 그렇게 사셔야지만 재물도 모이고 됩니다고 자신 있게 요 공부를 하면은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육해궁이 있어. 아까 우리 홍지민이 육해궁이 있으면, 그러니까 월지궁에 육해궁이 들어있다는 거야. 월지 육해살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의 운명에 육해살이 있으니 반드시 처와 자식에게 액난이 있대. 그러면 이 사주는 지금 여기 19살짜리한테 이거 읽어주면 얘가 와 닿나? 부모가 공부하고 외할머니가 공부하고 우리 지 애미가 배웠으면은 여기 있잖아. 방법이 반드시 병이 있어. 이게 병이야. 우리가 사주 가지고 태어난 월지에 육해살 가지고 있으면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난 건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말. 그래서 약이 뭐냐면은 이거야. 기도하거나 공을 들이면 면하게 된다. 왜 교회라고 했냐면은 그 교회가 아니고 원래는 성당이 맞아. 성당에도 촛불을 켜잖아. 촛불 켜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그러면서 내가 선주교학교 나왔으니까 알잖아. 그리고 촛불 켜놓고 성모 마리아님 앞에서 기도하잖아. 그리고 성당도 제사 모시거든. 그래서 여기 성당이야, 성당. 개신교가 아니라 구교, 카톨릭. 거기에 사찰 등에 기도하거나 공을 들이면 면하게 된다. 이 공은 뭐냐면 조상한테 공 드리기 때문에 제사 지내. 여기서 성당에서도. 교회에서는 안 지내고 개신교에서는 안 지내고. 그치. 그래서 성당이나 그래도 이건 교회라 그래. 구교, 신교 이렇게 나누니까 성당이나 사찰 등에 기도하면 되는 거야. 육해살이 월지에 있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고 사세요. 그래서 그 누가 기도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월지가 나한테는 부모궁이잖아. 부모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 19살짜리부터 네가 기도해가 아니라 부모가 언제까지? 월지를 빠져나갈 때까지. 그렇지. 보세요. 얘는 지금 생일이 5월생이기 때문에 대운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대운에 의해서 생일이 5월생이기 때문에 빨라. 그러면 이제 이거 18로 보면 돼. 18로 보면 돼. 그러면 여기서 19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래서 여기 38세까지지. 근데 여기가 육해제. 그러면 있잖아. 부모가 지혜미가 얘 요때까지 기도해주면 돼. 그럼 요게 빠져나가면 여기를 살 거 아니야. 여기 살면 장성이네? 여기는 이제 천살이 왔어. 그럼 본인이 기도하면 돼. 여기는 59세부터 78세까지니까 여긴 본인이 기도해야지. 애미가 여기까지 살아있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여기까지만 기도해주면 돼서 우리가 명다리를 받을 때 여기까지만 기도하세요. 몇 살까지만 기도하세요 하고 말하는 게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야. 무속인들이 명다리 받을 때 그때까지는 하늘이 무너져 기도해야 된다. 육해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럼 누가 기도해 주는 거야? 아버지가 하든지 내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비견이 있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겠네. 홍지민이가 해야 되겠네. 누가 해줄 사람이 없네.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참 이거 참 여기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는 겁재고 비견이기 때문에 얘는 아버지 엄마가 동급이야. 비겁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한다는 소리야. 저런 사주는. 아버지는 여기 앉아있고 엄마는 어디 있어? 저기가 이제 엄마가 아들의 자리에 내 아들의 자리에 자식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보호해야 돼. 엄마를 오히려. 엄마를 내가 자식처럼 보호해야 돼. 아버지는 배우자처럼 여겨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조율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튕그러져 나갔지. 화급금 당하니까. 그러면 이런 아이는 여자를 만나면은 화급금 당해서 이 여자가 못 살지요. 그러면 개헌법이 뭐냐면 두째를 꼭 나세요야. 두째를 꼭 나면 진유학 금이 되니까 금이 되죠. 진유학 금이 되니까 강해지죠. 그러면은 우리 손주 며느리 짱짱하게 잘 있겠지. 그래서 반드시 두째를 나라고 얘기해야 돼. 큰애는 여기고 둘째 여기잖아. 그래서 둘째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몇 가지를 막 가르쳐 주니까 그걸 통변에 써먹으면 돼요. 이게 고립돼가지고 결혼 걱정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찾아주면 돼. 진유합하면 되니까. 그리고 육해살은 지금 이렇게 공을 들이면 됩니다. 공부했고 육해궁이 있으면 육친의 덕이 없대. 부모궁이니까 덕이 없겠지.
여긴 부모 덕이 없는 거야. 구세주가 해수, 할머니야. 얘는 용신이 해잖아. 그게 바로 외할머니잖아. 관이니까. 부모는 내 돈 뺏어가는 거야. 지민이 용돈 모아놓으면 지혜미가 뺏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봐봐봐. 겁재가 뭐야. 비겁이 지 형제일 거 아니야. 얘가 돈 벌어서 이준이 가르쳐야 돼.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육친 덕이 없다는 말 하는 거야. 형제 덕도 없고 부모 덕도 없다. 월지를 보니까 매친하니 자식궁에게까지 미치는 형국에 자식궁에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부모 형제 처와 자식이 덕이 없으니 제각기 떠난다. 옛날 말이지. 옛날 말이지. 당사주니까. 그리고 육해궁에 만약에 있으면 살아가면서 많이 실패하고 월지 특히 많이 이루거나 많이 실패하고 또 많이 이루어. 성공도 많이 하는데 자신이 여러 번 바뀌는 삶을 살아간다. 파란만 산수 이거야 바로 이게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나는 여기까지 왔지. 산수공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나는 다 치렀지. 그래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야. 월지에 있으면. 근데 그거를 면하려면은 기도하세요. 여기 써 있지. 공들이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육해살은 저승사자다. 신살로 말하면 육해살 방향이 내 조상이 있는 자리고 내 수호신이 있는 자리니까 육해살 방향으로 기도하세요 하고 지금 우리가 육해살 방향에 기도하는 걸 실천하고 있잖아. 오히려 그쪽 방향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나의 조상이 그쪽 방향에 있으니까 사찰도 육해살 방향으로 가면 좋아. 이 사람의 운명에 화개살이 이제 화개살 공부하네. 화개궁. 이 사람의 운명에 화개살에 있으니 도화를 탐하지 말아라야. 나는 월지에 화개살이 있어. 반한살도 있고 화개살도 있고 처와 첩이 다투게 된대. 내 본처와 첩, 깔치가 다투게 된대. 월지에 화개가 있으면. 화개가 우리가 화개하고 도화살하고 홍염살은 같은 자리로 봐요. 인기살, 바람둥이살, 그리고 유명해지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게 있으면 화개살, 도화살, 홍염살이 있으면 되게 좋다. 연인 특히. 그래서 인기살로 본다. 부부궁이 불리하니 부부간에 바람 잘 날이 없는 삶이다. 왜 바람 잘 날이 없겠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첩을 만나니까. 바람을 피니까. 바람을 피니까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그러니까 누가 배우자가 그러면은 남자가 이런 게 있으면 아내가 밖으로 돌 거고 남자가 이거 있으면 부인이 밖으로 도니까 허건날 눈탱이 밤탱이 되고 싸우겠지. 그렇게 이 뜻이 그 말이에요. 그리고 화개궁이 있으면 중년에 많은 재산을 이룬다. 주색으로 탕진하고 말년에 조금 실패수가 있게 된다. 화개살이 도화살하고 홍염살하고 같이 연애살이니까 이거 주색 잡기에는 탕진하고 만대. 그래서 화개살, 도화살, 홍염살이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신 화개살은 진술충이 사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을 받으면은 계고가 되니까 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화개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지. 이 사람은 주경야독으로 책과 함께하며 반드시 크게 이름을 날리며 금유한양하리라. 월지하고 연지에 내가 화개살이 있으니까 이 공부하게 시키시는 건가 봐. 연지는 조상, 월지는 부모잖아. 우리 아버지가 공부하게 하고 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공부하게 하는 거야. 아니면 요렇게 되니까. 중년에는 재산을 이룬단 말이지. 중년이야. 지금 중년에 들어와 있잖아. 재산을 이루는데 이거를 주색으로 탕진한단 말이야. 주색이라는 게. 그래서 공부하면 괜찮다는 거지. 공부했지 언제 바람 필 시간이 없다는 거지. 공부하면 좋다는 거를. 그 다음에 화개궁이 월지에 있으면 대인은 서로 간에 화합하고 귀인이 도처에서 도와주며 사람과 사람은 서로 간에 화합하고 귀인, 나를 도와주는 귀인이 도처에서 도와주며 소인, 대인배와 소인배 얘기하는 거야. 소인배는 일생 고생이 많대. 그러니까 이 소인배와 대인배의 차이는 뭐냐면 공부하면 대인배가 될 수 있어. 내공이 차니까. 공부 안 하고 주색 잡기만 탐하고 돈. 왜냐하면 사고지는 자린고비라 그랬잖아. 우리가 돈 하면 소인이 된다는 말. 일생 고생만 많다. 돈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거고 큰 돈을 못 버는 거야. 우리가 봐봐.
내가 혼자 버는 돈하고 남이 벌어주는 돈하고 틀려. 우리가 어제 구슬했고 그저께도 백중을 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일을 가져오면 치성 몇백만 원을 못 받아. 혼자서 급한 것만 풀기 때문에. 근데 구슬 가져오면 선생님들이 우리 어제 몇 명이었어? 하나, 둘, 셋, 5명이 들어왔잖아. 그 치성인데도. 그러면 더 큰 곳은 거의 막 7, 8명 들어오잖아. 여럿이 해야 큰 곳도 가져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대인배는 여럿이 하는 거고 소인배는 나 혼자 하는 거야. 이건 소규모, 저기 대규모. 그래서 대기업이 체인점을 많이 두고 서로 큰 부자가 되는 건 대인, 여러 사람이 같이 있게 되고 나 혼자 소상공인 그냥 혼자서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 내가 힘이 있는데 어떻게 혼자 많은 손님을 받겠어. 방방 뛰고 난리가 나. 그래서 그 차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하는 사람 고생만 하는 거야. 손님 밀려 들어오면 혼자 주방 갔다 홀 갔다 주방 갔다 홀 갔다 난리가 나지. 우리도 유로도 혼자 해봐서 알지만 이렇게 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각 도처에 춘풍, 봄춤, 바람풍, 봄철에 부는 바람이니 더 바랄 것이 없다. 도처에 이거는 저거 부는 거야. 도화살 좀 쓰는 거야. 남자면은 도처에 연인들 있잖아. 그러면 거기에 쫓아다니고 뭐하니라고 하고 이게 주색 잡기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도처에 그러니 월지에 화개살에 있는 사람은 도처에 바람이래. 춘풍 저거를 잘 잡아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와 나는 너무 여기도 여자 있고 저기도 여자 있고 너무 좋아. 여기도 남자 있고 저기도 남자 있어 너무 좋아. 그러면 큰일 나지만 그거를 주경야독과 공부해서 잘 잡으면 대인배도 되고 대인도 되고 나중에 큰 부자를 이룬다는 뜻. 그래서 화개살이 있다 다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지켜야지 돼요. 내가 맨날 말하잖아. 신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좋냐다 그랬거든. 그리고 지금 오늘부터 수시 적었어. 수시 원서 쓰는데 내가 엄마들 진로 적성 맨날 하면서 뭐라 했냐면 엄마는 좋은 대학 나 스카이가 있잖아. 스카이인 줄 알았어. 스카이라는 대학이 있는 줄 알았어. 어저께 인서울 거기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그 다음을 보는 거야. 얘가 들어가서 졸업을 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곳을 선택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름만 보고 스카이 넣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것처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고지 가지고 있다 나 부자로 잘 살 거야 아니라는 뜻. 그래서 월지에 화개살이 있으면 월지궁에 화개를 가지고 있으면 화개궁을 월지에 뒀다 그래.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공부를 게을리하며 신병이 침노해서 몸이 아프고 종교적으로 빠져 고생하기도 한다. 요게 바로 내가 맨 처음 우리 스승님 만났을 때 스승님이 그랬어. 요거 뭐냐면 기복하지 말아라. 옛날에 스승님이 할 때 무릎 꿇지 말아라. 이렇게 쓰는 거지. 무릎 꿇지 말아라. 신 앞에 엎드리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스승님이 왜 저 어르신은 저 사람은 왜 이거를 기복하지 말고 무당을 폄하하지? 했었단 말이지. 근데 지금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이게 뭐냐면 종교적으로 빠진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공이 없이 첫 번째 그 다음에 질량이 없이 무턱대고 빠지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그 많은 돈을 없앨 때는 무턱대고 빠진 거야. 월지 화개살을 뒀으니까. 지금은 알잖아. 내가 30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어저께도 상담하러 왔지만 내가 굿하지 말라 그러잖아. 기도도 하지 말라. 2주 후에 그때 결정하자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내가 내공과 질량이 있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무조건 나 돈 벌기 위해서 하지 않는다는 말. 그럼 반대로 신도들도 내방하는 사람들도 이거를 공부를 하고서 무당들이 시켰다고 해서 무턱대고 가면 안 돼. 그거 이게 없는 거야. 나도 옛날에 시키는 대로 했거든. 이름 바꾸라 그랬잖아. 얘 이름이 원래 경숙이야. 그래서 왜 소영이로 바꿨냐 이름 합니까? 거기서 시켰어요. 이건 내공과 질량이 없고 여기 종교적으로 빠져서 시켜서 한 거야. 지금에 와서는 많이 공부가 됐기 때문에 알았어요. 거기 제가 생각해 볼게 하고 안 바꾸면 되는 거야. 대답은 하고 와서. 이거가 없어서 그랬던 거지. 그래서 이 말은 그 뜻인 거야. 반드시 공부도 해야 돼. 공부 이것도 신공부잖아. 기도도 공부잖아요. 명리도 공부잖아요. 게을리 하지 말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병이 온다는 거야. 신병이 오면 이제 게을렀기 때문에 신병이 오면 종교 찾아가. 그래서 거기에서 기복을 하게 돼. 그래서 돈은 돈대로
몸은 몸대로 망가지는 거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무지해서 그런 거야. 무지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명리학을 공부하면서 화개살이 월지궁에 있거나 있으면은 그럼 연지에 있으면 내 조상도 그랬다는 거야. 이렇게 무지했다는 거야. 나는 연지에 있기 때문에 조상도 무지하고 월지에 우리 부모님 무지하셨기도 이걸 안 하셨기 때문에 내가 신을 받은 거 아니야. 내가 고생하고. 그것처럼 요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부하셔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그래야 이게 지혜로운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야. 이제 겁살이 있어. 12신살이니까 12개잖아. 네 번째 겁살이 있어. 이 사람은 운명에 겁살이 있으니 반드시 일찍 부모와 이별하고 객지에서 분주하리라. 재물이 구름같이 혹 모으기도 하고 혹 흩어지기도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면 겁탈겁. 그래서 겁재를 여기다 겁재를 넣으면 재성재. 그래서 재물이 흩어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한다고 했잖아. 이거가 신강하면 모여요. 내가 신강하면 재물을 모은다고 겁재 뺏어올 수 있다고요. 근데 신약하면 겁탈겁 재성재가 되는 거야. 내가 내 돈을 뺏기는 거야. 군겁쟁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신강하냐 신약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사주 꼴대로 살아냈는데 내가 내 사주가 신약하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거기서 더 신강해지겠어. 공부하시면 인성을 하면 인비가 나를 도와주니까 기도하고 공부하면 신강해지기 때문에 재물이 모여요. 요거는. 그래서 다 해당이 될 때 이 사람이 신강하냐 신약하는지를 봐야 돼. 신약한 사람 당신은 그러면 버리겠네요? 아니에요. 노노노 절대 네버. 왜냐하면 인비. 내가 공부하면 신강해져. 그러니까 그런 거를 현대명리 공부해야지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이렇게 읊어대는 거야. 겁살궁이 월치에 있으면 초년우는 좋지 못해. 이별수가 많고 지는 해 석양길에 나그네 같이 지내다가 요게 이제 요때 한 19, 20살부터 40살까지 운이잖아. 결혼하고 뭐 배우자. 말년의 고생 끝에 화목하고 평안을 기억하자. 이 말은 월치에 겁살 있는 사람은 부부궁이 30대 40대 안 좋으니까 참고 살면 나중에 화목하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참고 산다고 하잖아. 그럼 이제 50세 이후에 편하게 잘 산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상담하러 왔을 때 참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주말 부부를 하거나 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하세요. 이혼을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렇게 됩니다. 노년이 좋습니다 하고 설명해 줄 수 있지. 굉장히 신사를 배우고 12신사를 배우고 12운성을 배워서 어떻게 써먹냐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겁살궁이 월치에 있으면 처궁과 자식궁에 애기 있대. 본처와 그러니까 내 일지와 자식궁에 애기 있대. 액은 안 좋은 거, 액살. 그래서 아내와 생사 이별할 수가 있고 자식을 구하니 떠나고 없는 격이다. 이 말은 임신을 했어. 자식을 낳고 애기가 부인이 죽는 거야. 자식을 자식은 취하고 이 말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자식을 낳고 죽는 거야. 지금은 이럴 일이 없지. 지금은 의술이 발달돼서 이제 이거는 지금 12신살, 이거 신살이기 때문에 당사주. 그러니까 요때는 수술을 못하니까 부인은 죽어. 부인은 사망하고 자식은 낳아놓은 거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월지에 겁살이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부인이 반드시 아기 낳을 때 상고를 겪는다는 거야. 이것도 겁재네요. 재성을 그치, 겁재 맞아. 겁재. 왜 그냥 겁재니까 재성재 아내잖아. 여기다 겁재를 넣게 되면 아내잖아. 맞죠? 돈하고 여자하고 남자는 돈하고 아내가 같이 가니까. 맞아. 서정선생님 말씀이 맞아.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결혼을 좀 늦게 하세요. 그런 거 아니 임신을 했으면 병원을 자주 가세요. 아내가 산부인과를 자주 가까이 지내세요. 병원 근처에 사세요 해야지. 산통 겪으면 위험하다는 소리야. 어제 우리 할 때 아기 낳다가 3일 반나절을 고통받다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나한테. 그 할머니 그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도 그 사람 이분은 아기를 품에 안고 갔지만 아기 낳고 돌아가시는 분이 많잖아. 지금도 운이 아무리 병원에 가도 아기 낳고 돌아가는 분이 있어 간혹. 주위에 없지는 않아. 전혀 없죠. 사주팔자라 그래. 사주팔자라. 그래서 월지 겁살 있는 사람한테 시집 보내면 안 되는데 나도 겁살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같이. 응. 월지에 겁살이 있으면 신세를 한탄하고 눈물밤을 지새운대. 그리고 이처, 상처, 작첩하고. 이게 다 여자 말이야. 둘 둔다, 죽인다, 없어진다, 열어둔다. 이거는 이처, 이별할 이자. 부인과 이별한다. 요거는 부인이 사별한다. 요거는 작첩, 첩을 많이 둔다. 그래서 물과 불에 놀라서 중국에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니까 월지에 육회살이나 겁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예요. 그쵸? 육회살이나 겁재가 있으면 기도를 해야 된다. 특히 또 이제 5번째 제살궁이 있어. 제살은 이 사람의 운명에 제살이 있으니 살 중에 가장 흉한 살이 제살이래. 재난, 이게 재난, 화재, 수재 할 때 재난제자잖아 이게. 재가 죽인다는 거야. 재난 난다는 거야. 월지가 맨날 재난에 난 거야. 인재, 화재, 수재 뭐 막 그냥 돈재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흉한 살이 제살이다. 월지가 35%니까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지금 현대명리에서 점수를 준 게 월지 35를 준 게 신살이나 당사주를 통해서 이런 걸 보고 월지를 많이 준 것 같아. 그치요? 네, 여기도 월지로 판단하자. 그러니까 점수를 매긴 거야. 100을 놓고. 백사가 100가지가 우리가 상관, 경관, 위아, 백단이란 말처럼 여자가 상관이 있으면 정관을 만나면 저렇게 된다 그러잖아. 겁살도 상관하고 맞먹는 거야. 상관, 정관. 그래서 월지에 제살이 있으면 백사가 이롭지 못하. 100가지에 만사할 때 그 여러 가지 일이 일생 관제구설이 중중하다. 일생 관제구설이 떠나지를 않는다. 겁살이 있으면 좋은 게 제살이 있으면 좋은 게 아니네. 월지가 제살이 있으면. 그래서 월지에 제살이 있으면 불안한 삶을 살고 부부간에 금술이 고르지 못하고 혼인하면 횡익살을 더욱 받으니 우는 기력이 더욱 높아. 늦게 결혼해야 되는 거야 이 사주의 말로. 아니면 혼자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보면 결혼 늦게 하는 사람이나 혼자 사는 사람은 월지를 보세요. 제살이 있을 수도 있다. 응? 그리고 이제 제살궁이 월지 있으면 비록 형제는 있다 해도 독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 형제 덕이 없다는 소리예요. 이런 애군을 면하려면 교회나 사찰 등의 지성으로 기도하면 면하리라. 지성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했으니까.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선행에 힘써야겠다. 이 뜻은 뭐냐면 베품을 실천하고 살으라는 거야. 우리가 기독교나 종교나 무속이나 기독교나 모든 종교는 활인업이잖아. 베품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종교를 가든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선행에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오히려 화가 복으로 변한다는 뜻. 그러니까 바로 개헌법은 기도하세요. 어느 신앙을 갖든. 6번째 천살이 있어. 천살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주에 천살이 있으니 항상 마음에 근심이 많다. 하늘에서 맨날 이렇게 화살이 내려온다는 뜻.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근심이 많고 부부가 100년 금술이 어찌 애군이 이리도 많을까. 왜 부부가 되냐면 월지하고 일지의 조후를 보고 우리가 부부궁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당사주에서도 옛날에 신살에서도 월지하고 일지를 부부궁으로 본 거야. 우리가 일지만 가지고 부부를 보잖아. 일지만 보지만 여기 봐봐봐. 월지하고 일지가 부부궁을 보잖아. 그러니까 신살도 월지하고 일지를 부부궁으로 보는 거고 현대 명리도 월지하고 일지를 조후가 맞아야만 된다고 우리 궁합을 볼 때 월지 일지를 보잖아. 그쵸? 아래 일지는 속궁합만 보면 돼요. 아랫돌이 궁합이야. 월지까지 보면은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고 살아가는 거. 월지에 부모가 있잖아. 부모 형제가 있는데 우리 둘이만 잘 사는 게 아니잖아. 막 시부모하고 고부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월지 일지를 보는 거야. 부부 100년 금술이 어찌 애군이 이리도 많을꼬. 눈물이 하늘에서 비오듯 하니 형제 하나 의지할 데가 없다. 형제복도 없고 부모복도 없다는 소리야. 이게 있으니까. 그러면 월지액이 있으면 내가 잘못 살아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잘 살면 그럴 일이 없어요. 천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남의 시비에 끼지 말래. 천살은 하늘에서 살이 내려오는 거잖아. 그 해가 나한테 온다는 거야. 말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잘잘못을 너나 잘 살아라야. 왜 누구 잘잘못을 따지냐. 하고자 하는 일은 속성속패. 그러니까 이 천살이 월지에 있는 사람은 뭐든지 빨리 하고 빨리 망하는 거야. 급하게 했다 급하게 망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돌다리도 두드리며 가듯이 신중하게 판단하고 해라야 이건요. 이렇게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일찍이 그러니까 자기 사주를 열어보면 월지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월지는 서정쌤은 월지가 뭐예요? 월지궁이 망신살. 여기는 저는 화개산이에요. 그럼 앞에 하게 본인에 해당 그렇게 보는 거야. 지살이 있어. 지살은 역마살이야. 이것도 땅 지자니까. 근데 땅이 죽인다는 거야. 구슬 피우는 기러기가 비로소 아침을 맞도다야. 지살이 있는 사람은 막 돌아다니다 아침을 만난 거야. 이 말은 밤새 기러기가 울었어. 울다 보니까 아침이 온 거야. 그럼 이게 뭐냐? 내가 이러는 거 없는데 인생을 그렇게 울다가 아침을 만났으니까 뒤돌아보면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어. 밤새 울은 거야. 밤엔 자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란 뜻. 왜 밤새 울고 아침을 만나냐? 기러기는 어디 한 곳에 정착하고 밤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밥을 구하러 나가야 되는데 정착도 못하고 밤새 정착할 걸 찾아다니 인생을 정착할 걸 찾아다니다가 어느 날 딱 죽을 때서 눈 떠보니까 아침 이거 죽을 때 되니까 내가 이러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니야. 구슬피 울었잖아. 인생을 빗대봐. 평생 우는 거야. 죽을 때 되니까 아침을 만진 거야. 죽어야 편하잖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야 그 고통이 끝나죠. 안 좋은 말이야. 부부금술은 비록 화평하고 즐겁대. 오히려 지살공이 월지에 가지 있으면 부부금술은 좋다네. 왜냐면 기러기나 원앙이나 이렇게 원앙도 그러고 한 짝만 그래 금술. 그러니까 기러기도 그런가 봐. 부부금술은 좋대. 하지만 가히 두 어머니를 모시리라. 부부금술은 좋은데 엄마가 둘이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두 번 결혼하는데 엄마를 편인과 정인을 모시는 거야. 아니면 첩을 두거나 편인과 정인을 두는 거야. 정인은 낳아준 엄마, 편인은 길러준 엄마라며. 그래서 두 어머니를 둔다. 월지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거 뭐 혹시 아버님이 이혼하셨거나 아니면은 저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첩이 하나 있는 거야. 본래 조상이 남긴 유업은 없으니 자수성공한다. 지살공에 있는 사람은 그럼 이제 요게 아침을 맞는다는 건 구슬피 울면서 기러기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말년에 가서 뿌리 내려서 아침을 만날 수도 있어. 평생 돌아다니면서 자기 앉을 곳을 못 찾다가 죽을 때쯤 돼서 아침을 만나기 때문에 성공한다. 아침을 좋은 이미지로 쓰면은. 지살궁이 월지에 있으면 일찍 결혼한대. 그리고 낳은 자식은 기르기 어렵대야. 늦게 형제를 얻으리라. 요건 뭐냐면은 자식은 기르기 어렵다. 이혼하면서 데리고 가거나 와이프가 부인이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사망한다는 거지. 애기가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못 기른다는 거는. 왜 우리가 구태 보면 막 청춘 연가들 많이 있잖아. 10살에 4살에 5살에 막 이렇게 죽은 아이들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부모가 지살이었던 거야. 그러면은 늦게 나면 돼. 38살 넘어가서. 지성으로 교회나 사찰에서 기도하면 이런 맥을 면하게 된다. 그러니까 온이 하나로 가는 거야. 인성을 써라. 인성이 기도잖아. 공부잖아. 인성을 써라. 모든 12신살의 모든 애군액살은 인성만 쓰면 된다. 기도하거나 공부하면 지혜롭고 내가 신강해지니까 이런 액도 아니 저기서 펀치가 날아오면 내가 신강하면 맞아도 끄떡 없는데 내가 신약하면 깨 넘어가잖아. 그래서 인비하라는 거야. 인성을 써라. 기도하거나 공부하면 이런 12신살, 12운성 다 견뎌낼 수 있다. 8번째, 월지에 연살이 있어. 연살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사주 연살이 있으니 주색을 탐하지 말아라. 연살이 있는 사람이 바로 망신살과 도화살이야. 연살은. 그래서 주색 잡기. 망신살도 주색 잡기. 그래서 연살이 있으니 주색을 탐하지 말아라. 주색에 빠지면 크게 후회하리라. 근데 이제 연살이 12운성으로 도화야. 연살이 12운성으로 도화예요. 그래서 주색 잡기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야. 월지 연산국 있으면 오기살 5가지의 귀신 귀자. 5가지의 귀신이
질병, 부부이별, 정신질환, 신경쇠약동 이게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4개인가? 하나, 둘, 하나가 더 있겠지 뭐. 5가지의 귀신이 질병, 부부이별, 정신질환, 신경쇠약, 뭐 돈 귀신도 들어오겠지. 그런 것처럼 해서 침노해서 자식궁에 해가 있으니 칠성전에 기도하래. 그러니까 월지가 부부궁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어떻게 살아해서 나도 중요한 자식까지 내려가잖아. 그래서 이게 월지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내가 잘 살아내야 자식한테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한테 신내림 안 내려가잖아. 신내림이라는 거 신이 계속 내려가는 거거든. 이렇게 흘러가잖아. 연월일시로. 그래서 칠석전에 기도하래. 칠성전에. 우리 7월 칠석 하듯이. 그리고 처와 첩이 서로 다투니 실패하고 육신도 상하리라. 아주 그냥 내란이 일어나는 거야. 첩끼리. 첩이 첩골 못 본다는 말처럼 조강지처는 가만히 있는데 첩과 첩들이 지랄한다는 거지. 응? 아, 이거 포도 사온 거하고 바나나하고 갈아서 넣어줬네. 내가 아침 이걸 못 먹어서 물인 줄 알고 꿀꺽꿀꺽 하더니 뭐가 막 바나나하고 포도야. 그래서 8번째 연살궁이 연살이 월지에 있으면 원래 서너 번 혼인해야 할 운명이니 미리 조심해라. 그러면은 어머나 이거 결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연월 일시가 있잖아. 우리가 보면 보통 이게 이제 만약에 남자라고 치면은 재성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으면 늦게 결혼하세요 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재가 있으면 여긴 연상하고 하거나 나보다 여기 조상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 하거나 아니면 외국자리잖아. 외국인하고 하거나 그러면 아니면은 일찍 결혼하는 거야. 요때 하는 거야. 여기 18살, 20살까지 쓰는 거야. 요때 일찍, 옛날에 일찍 결혼했잖아. 17, 18, 19에 때 결혼했잖아. 요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연살이 있으면은 여기 38세까지니까 만으로 그러니까 이 40까지 써. 여기 연살이 있으면 서너 번 결혼해야 된대. 그러면은 40 넘어서 결혼하셔도 된다는 거야.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서너 번 결혼하세요. 그러면 어머 이 사람 서너 번 결혼하니까 안 돼요가 아니라 방법은 늦게 결혼하시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는 하지 말고 사시다가 저기 뭐 이렇게 더 살아보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좋게 말해줄 수 있잖아. 요 당사 이게 12신살로는 그냥 단호하게 여러 번 결혼한다. 그리고 우리가 정편과 혼잡 때도 여러 번 결혼한다 그랬잖아. 재성이 혼잡 때도 여러 번 결혼한다는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보지만 굳이 남자를 재성으로 여러 번 결혼한다. 여자는 관성으로 여러 번 결혼한다가 아니라 요렇게 연살이 월제 있어도 여러 번 결혼하니까 늦게 결혼하세요. 아니면은 저기 뭐냐 연애만 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액땜을 하세요. 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한 번 갔다 온 사람 와가지고 돼. 내가 이렇게 연살이 있으면 차라리 허은 것하고 하면 돼. 외국인하고 결혼하면 돼. 특별한 결혼하면 돼.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외국인하고 결혼하거나 한번 실패한 사람하고 결혼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액땜을 해버렸으니까. 여러 가지의 방안을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같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걸 막 털어내잖아. 기억하고 있다가 뭐 하나라도 던지면 되는 거야. 명리한 사람이. 서너 번 결혼하니까 큰일 났네요. 그리고 서로 말똥말똥 얼굴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이건 고지 아픈 거지? 그쵸? 그러면 상대방 어머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뭐 액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굿하세요 이럴 거야? 부적 쓰세요? 이거는 얼추당토하는 거 마루 이런 거는 바로 이게 혹세무민하는 거고 설명해 주는 거야. 늦게 결혼하세요. 만원 하세요. 아니면 나이 차이 많은 사람하고 하세요. 특별한 결혼하세요. 외국 사람을 결혼해서 한 번 재혼한 사람, 이혼했던 사람하고 해서 그러면 자기가 선택지를 많이 던져주면 자기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만약 화핵, 재앙과 곤란이 아니면 2번 기러기를 기약하도다. 그래서 월지에 연살이 있으면 한번 망하면 돼. 망하면 이런 거 안 해도 돼. 여기 더 있잖아. 남자가 있으면 재가 날아가잖아. 망하잖아. 재성, 여자와 돈이 같이 가잖아. 그럼 여기 있어. 한번 쫄딱 망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잘 사는 거야. 그치? 망하지도 않으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나 바람이 나오는 거지. 그럼 먹고 살기 바빠서 안 돼. 저렇게 이렇게 되는 건 바람 펴서 그러는 거야.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만나서. 그래서 9번째 월살궁이 월지에 있어. 월살궁이 월지에 있으면 이 사람은 월살이 있으면
처녀는 고달프고 흉한 일이 많다. 동서에 분주하고 형제궁이 불리하고 형제 자매가 혹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이 고독하다. 이게 왜냐면 달월자를 써서 달밤에 달이 나를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독수 공방한다는 것도 되지만 오히려 현대 해석으로는 내가 걸어갈 때 요새 보름이라 어제도 가막산이고 그저께 너무 멋있어. 가막산에 거기 달이 이렇게 또 구름 사이에 있으니까 훤한 거야. 월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좋겠으며 기도하고 공부하면 이 월살을 좋겠어. 이거는 무지해서 공부 안 해서 야 그래서 이렇게 저게 월살인데 나는 기도하러 왔으니까 후레쉬 안 켜도 되네. 어제 이렇게 생각했지. 12시 넘어서. 월살이 너무 멋있는 거야. 그거 밤에 자식 기도할 때 너무 행복하지. 옥상에 머리 감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1시가 넘었는데 내려오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잠은 자야 되는데 구천홍은 내성부와 이제 앞에 기도하고 구천홍은 내성부와 천존대가 옥황상제를 이렇게 돌면서 내가 연풍을 돌면서 기도하거든. 너무 좋아서 이러고 막 돌았어. 하늘을 쳐다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야. 월살이 우리 이렇게 기도하라고 밝혀줬잖아. 행복한 기도라고 해줬잖아. 그래서 기도하는데 인성을 쓰면은 행복한 월살이 되는 거고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뭐든지. 그리고 예터가 이롭지 못해. 월살이 월지 있는 사람 일찌감치 애들을 독립시키라는 소리예요. 화개살도 고향을 떠나와야 되고 월살도 고향을 떠나와야 돼. 난 옛날에 정미가 화개잖아. 여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나가서 공부하겠네.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내 동생이 중학교 들어오니까 걸어다니니까 아들 때문에 내보내줬잖아. 맞아요. 고등학교도 나와서 공부했어요. 그거 화개살 보고 얘기한 건데 저 사람 쪽집게네였지 나는. 모르니까. 화개는 일찌감치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월살도 마찬가지고. 그럼 잡아. 화개가 연지에 있으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가서 공부하게 되는 거, 월지가 있으면은 부모를 못 모시고 결혼해서 독립하는 거야. 이해했죠? 월지는 성인이잖아. 여러 번 이사해. 타양 각지에서도 여러 번 이사해. 그러니까 나가야 돼. 무조건. 내 고향에 있으면 안 돼. 중년이 되어서 뜻을 이루고 편안하나 한 창고에 다리 2개를 해. 한 창고에 다리 2개야. 이거가 뭔 말이겠어. 남자로 치면은 여자가 두 집 살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거야. 2번 결혼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창고가 뭐야? 곳간이잖아. 그러니까 남자는 첩을 두고 2집 살림 해야 되고, 여자 입장에서는 또 남편이 첩 두는 거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야. 월살 있는 사람. 결혼궁이 부부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야. 부부궁. 그래서 이제 월살궁이 월지에 있으면 본처와 생사이별해. 이별하니 아니면 반드시 착처. 첩을 많이 두는 거야. 여기 앞에 나와 있잖아. 창고에 다리 2개. 그러면 이게 시어머니가 이제 물려줄 거 아니야 며느리들한테. 그럼 시어머니 며느리가 3명은 누구한테 물려주겠어? 조강진한테 물려주긴 하겠지만 조강치가 죽었어. 2번째 물려줬어. 2번이 또 죽었어. 3번째. 이런 식으로 남자가 박복한 거야. 고독한 생애이며 신앙심이 강하여 스님 무당 종교인이 가깝다. 월지에 월살 있는 사람은 이사주래. 그러니까 이게 이사주. 그냥 혼자 살아야 돼. 혼자 살아야 돼. 월지에.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 번 결혼한다고. 근데 옛날에는 이랬잖아. 옛날에는 그냥 일부일처니까. 지금은 어떻게? 방법 있잖아. 만원 하세요. 특별한 결혼하세요. 주말 부부 하세요. 어떻게 그래도 주말 부부 하면 안 헤어져. 그럼 거기에 39만 넘어가면 되니까 월살만 빠져나가면 되거든. 그래서 망신살이 있어. 망신살이 이제 있으면 서정쌤 망신살궁이 서정쌤이야 이거. 서정쌤이 있으면 이 사람 운명에 망신살이 있으니 조상의 유업을 탕진하고 객지에서 기거하리라. 그러니까 장남이 망신살이 있으면은 부모님을 못 모시고 나간다는 거야. 타양으로. 장남이. 조상의 유업이 뭐야? 조상이 대대손손 농사를 짓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거를 장남이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 있으면 그걸 팔아먹는 거야. 장남이 뭐 하겠다고. 그리고 내 땅이 없잖아. 조상이 준 땅이 없으니까 객지로 나가는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래서 여기 망신살이 장남이 있으면 재산 못 지킨다고 보면 돼.
본처를 버리고 조상을 떠나서 한마는 타양객이 되는 거야. 남자 망신살 얼추 있으면 안 좋다야. 요거 남자만 얘기했네. 본처. 남자 얘기만 한 거예요. 서정쌤은 아니에요. 여자니까. 월치 있으면 동분서주야. 겁나 바빠. 동분서주하고 빨리 성공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많은 일을 해보는 거예요. 박리담회 같이. 아까 앞에서 공부한 거는 그냥 속성속패였잖아.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망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해보고 거기에서 실패해보고 성공해보고 실패하고 성공하면서 경험을 충분히 쌓은 다음에 경험을 쌓는 거야. 경험을 쌓는데 이게 공부 안 하고 질량이 떨어지고 내공이 없이 하면은 몸에 근심을 거두고 중중하고 나중에 60, 70에도 기초수급자가 되어 있겠지. 근데 이거를 공부하면서 하게 동분서주 하면은 충분한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나한테 오는 내병자나 영상을 통해서 나의 경험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좋게 쓰면. 그쵸? 그래서 우리 서정쌤은 아마 좋게 쓰시는 것 같아, 지금. 막 겁나 바빠. 그냥 어제 그저께 무당도 아닌데 굿당 와 있어야 되고, 오늘은 또 그냥 선생님도 아닌데 와가지고 또 여기 무당들 가르쳐야 되고, 또 심산 스승님한테 가가지고 또 공부해야 되고, 교육청에 가가지고 또 그냥 그거 있잖아. 그거 뭐야. 심의해야 되고, 또 남편 내조해야 되고, 아들이 육각형이래잖아. 존경받는 엄마고. 와, 진짜 겁나 바빠. 근데 다 고급진 바쁨이잖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우리 교육청 가가지고 심의 어떻게 하냐? 우리 육각형 못 돼. 일단은 육각형이 안 돼.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을 못 이루고 있으면 여기 사각형이야. 나 새로운 거 배웠다. 육각형. 아주 완전히 정말 완성된 사람이래잖아. 이게 엄마가 내 엄마가 망신살을 가지고 있어도 인성이 엄청 많은 머릿속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성 충분히 경험하는 거야. 성공하는 거야. 여러 가지로. 지금 잘하고 계시잖아. 예터가 이롭지 못하니 타양에서 자수로 성공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자수성가하는 걸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 여긴 자수성가하고 저기는 재산 많다고. 공만 잘 들이라고 얘기한 게 그건 거야. 이게 바로. 근데 봐라. 어제 구태에서 나온 공수하고 똑같네? 자수성가하셔야 되잖아요. 부모가 못 준다고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맞은데도 자꾸 남동생한테 엄마가 오여사가 자꾸 주려고 그러고 나는 안 주려고 그러잖아. 이게 그건 거야. 내 사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고 나면 그게 내 사주 팔자대로 사는구나. 그 애는 받을 복이 있는 거고 나는 받을 복이 없구나 하면 얼마나心간이 편해. 근데 그거를 엄마는 똑같이 줘야지 세상에 나는 왜 안 주고 나만 미워하고 막 이러냐 그러면 이제 허구한 날 근심이 중중하지. 그리고 화병 생기지. 토가 이렇게 많으면 또 위장병 생겨가지고 암오지. 참 신기하지. 얼제 중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온대. 서정쌤이 대운이 무슨 대운이에요? 가보대운. 아니 대운 숫자. 지금이 5대운. 5대운이야. 55살이 지나면 56살부터 자연스럽게 재물이 올 것이니 중년이 지나야 돼. 대운으로 보는 거예요. 50살이면 50대 5대운이면 0대 50대운이면 50이 될 거고 55살이 5대운이면 55살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재물이 올 것이니 안으로 실하고 밖으로는 허하니 중년부터는 태평가를 부리리라. 이게 안에 짱짱한 거야. 막 건물이 인성이 많으니까 건물 세 채 가지고 있겠네. 왜 그러냐면 인성이 몇 개세요, 서정쌤? 인성 2개요. 2개, 건물 2개 가지잖아. 그게 안으로 실한 거야. 밖으로는 허하대. 밖으로 왜 허하게 했어? 이거는 이제 안 좋은 말이잖아. 욕심을 더 채울 수도 있지. 근데 허함을 공부해서 인성으로 채워서 밖에 와서 자기가 인성이 이렇게 자꾸 풀어내주니까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55세부터 부자다. 중년부터 태평가를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나 이렇게 태평가를 부른대. 짜증 내지 말라는 소리야. 태평가의 노래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니까 왜 그렇게 짜증 내면서 사냐. 니나노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고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나요. 장성살이야. 11번째. 월지에 장성살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운명에 장성살이 있으니 가난했던 집안도 차츰차츰 재물이 쌓이리라. 이 장성이 엄청 좋은 거잖아. 장성이. 하는 일마다 순조로우니 만사형통하다. 그래서 월지에 장성 있는 사람이 제일 좋다. 제일 좋다.
그리고 월지에 장성이 있으면 고귀하고 영달해야 돼. 이 사람은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된다. 월지가 내가 지위잖아. 내가 현실에 사회에서는 현실이잖아. 연지는 조상이고. 그래서 고귀하고 영달하니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된다. 몸이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에 들도다. 이것도 잘못 쓰면 돈 많고 부귀 영화를 누리면은 이렇게 돼. 주색잡기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속물이 된다는 거잖아. 너무 권위의식을 내세우거나 이래버리면 속된 세상에 들어간대. 빠져들어간대. 요거는 안 좋은 말. 요건 앞에는 좋은 말. 그러니까 지켜야 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요거가 합충 형파의 중에서 뭐가 안 좋을 때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어서 많이 빠져.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그거 시험에 많이 빠질 때 공부한 사람은 아, 나 시험이구나. 그럼 요럴 때 외국 나가 있거나 여행을 한 바퀴 돌아오거나 기운을 바꿔버리면 돼요. 우리는 설명해 줘야지. 11번째 장성살 만약에 있으면 학문을 손에 놓고 활과 창을 이게 군장성이야. 장생하고 틀려요. 장생은 키워주는 거지만 장성은 군장성. 장군 장자잖아.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별 단 거. 별. 그러니까 쫄병이 아니야. 사병이 아니고 이건 군장성이에요. 학문을 손에 놓고 활과 창을 취한다는 거야. 근데 월제 장성살 있는 사람 너는 박사 돼야 돼. 너는 석사 돼야 돼. 너는 공부 많이 해야 되면 안 돼. 군 경검으로 보내야 되지. 군인 경찰로 보내야 되겠죠. 어머니들 이거 보시면 월지에 내 아들이 장성살을 가지고 있으면 대학 보낼 때 학문으로 몰지 마시고 그러니까 군인, 경찰 뭐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펜대를 굴리는 이렇게 누군가 사람을 그거 생사여탈권을 쥐는 직업으로 보내시면 되는 거야. 그 이익이 가운데 있으라.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 그 아이는. 일평생 하는 일에 봄바람이 온화해. 그렇게 되면 공부 말고 펜대 굴리지 말고 같은 펜대에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군경검 아니면 요거 경찰도 괜찮아. 요게 칼이잖아. 아니 경찰이 아니잖아. 의사 메스. 그러니까 할인업으로 가면 돼. 근데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할인업. 의사 손에 달려있잖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일평생 하는 일에 봄바람이 온화한데 잘 먹고 잘 살고 부귀공명한다는 거. 입신양명하고. 도처의 권세에 이익이 있으니 부귀로서 몸을 빛내리라. 부귀공명, 입신양면을 이렇게 월제 가지고 있는데 단 직업을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12번째 이제 끝났어요. 반한살궁이 있어요. 12번째. 이게 나야. 서정쌤은 아까 망신살이었죠. 망신살이었고 나는 반한살이에요. 요게 이제 반한살은 내가 월제 반한살을 가지고 있어. 이 사람은 운명에 반한살이 있으니 조상의 유업이 없어. 유업이 없으며 소년 영화는 세상에 드물게 바라본다. 그러니까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되는 것처럼 젊어서는 반드시 영화가 없다. 고생한다는 뜻이야. 세상에 드물다. 아주 드물다. 만약 이와 같지 아니하면 평생 근심이 많다. 그러니까 젊어서 망하지 않으면 이게 40살 이전에 개고생을 하지 않으면 평생 근심이 많으니까 나는 이미 땜빵 한 거야. 액땜한 거야. 이 공부하면서 와 감사하다 했어. 울고불고 했던 그 세월을 겪었었어야 돼. 그래 놓고 나면 중년이 되어야 큰 뜻을 얻으니 도처의 명성이 자자하도다. 중년이는 45살부터 내가 8대5년이니까 45살부터 이제 큰 뜻을 얻었어. 무당 되는 게 신의 한 수였지. 그러니까 나는 무당을 만들려고 이미 계획을 하셨던 거야 하늘에서. 근데 그거 저기 28살부터 48살까지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겪어야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네가 그 미션을 과연 통과할 거냐 하고 자꾸 시험하신 거야. 근데 어머머 지나서 팔 안 펴지는 거 봐. 쥐가 나서 발 여기 어메 내가 힘들었나 봐. 눈이고 막 이거 봐. 손이 이렇게 돼 있어. 안 펴져. 그래서 중년이 되어 이렇게 찬바람이 들면 이렇게 중년이 이게 사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래. 사화가 겉이 뜨겁고 속이 냉해서 이렇게 찬바람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겉에가 식으면서 이렇게 쥐가 나거나 두드리가 나는데 자꾸 이게 이렇게 돼.
중년이 되어야 큰 뜻을 얻으니 도처의 명성이 자자하다. 그리고 나는 미션을 잘 통과했고 학문이나 궤정 삼공의 지위를 이루던 말. 이거 삼공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뭐 이런 거 있잖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그래서 월지가 반한살이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삼공,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의 지위를 이루던 말이래. 반한이 만한장 위에 올라선다고도 하지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도 된다는 거야.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은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되고 안 그러면 그거 뭐 무슨 통도사 뭐 이렇게 장군 어디 북방을 책임지는 그런 그걸로 그래서 만사가 여의하다. 만사가 여의하다. 이건 뭐냐? 30 초년까지 그러니까 30 나 같은 경우에는 40까지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지키고 나야 된다는 뜻이야. 처음부터 그러진 않다. 그래서 월지에 반한살이 있으면 왼손에는 금은보화, 오른손에는 술병이니 봄새가 꽃을 희롱하도다. 여긴 금은보화를 적고 여기 술을 있어. 이게 지금 양날의 칼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쫓아갈 것이냐 이걸 쫓아갈 것이냐. 양날의 칼이야. 이게 나쁜 말인 거야. 여기 술병을 들었잖아. 주색잡기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반이에요. 월제 반한살이 있으면 요렇게 작고 봄새가 꽃을 희롱하면서 불러대는 거야. 이게 남자잖아. 그럼 꽃을 찾아가는 거야. 여자. 안 좋은 말이야. 그러니까 금은보화가 있으니까 시컨 쓰겠지. 그래서 노심 노력하여 자수성가해야 된대. 여기 자수성가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이거 주색잡기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문장으로 빚을 내리라. 문장이 뭐야? 무관이 아니야. 이게 참 중요한 거야. 반한살은 말 한 장 위에 올라앉는다고 우리가 공부했어 지금. 그쵸? 말 한 장 위에 올라앉는다고 공부했는데 그 뜻은 뭐냐면 그럼 그건 무관인데요. 문장이 아닌데요야. 문장. 요렇게 공부를 하면 반한살처럼 진두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앉는다는 뜻이야. 무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관이 말 한 장이잖아. 문관 공부해야 돼. 이런 공부. 아까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문관이야, 무관이야. 문관이잖아. 문무백관.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월제 반한살 있는 사람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보고 국군간호사관학교를 가거나 학교 선생님을 하라고 했던 거였어. 근데 재성이 일찍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 그치? 그거야. 무인성이 무슨 공부를 하겠어? 그 시기에 무인성이면 공부 못하는 거야. 결론은 사주팔자는 못 고쳐. 바코드라 그랬잖아요. 쥐가 잡고 나서 사주팔자는 못 고쳐. 바코드라고 했잖아. 그렇지만 운명은 고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운은 움직일 운이잖아. 그래서 운명은 고칠 수가 있다. 사주팔자란 빌딩이래. 이분이 하신 말씀이야. 요거는 내가 요걸 많이 참고해. 이분 쓴 책을. 사주팔자는 빌딩이야. 건물인데 운명이란 빌딩 속에 있는 영업 장소, 상가를 말함이야. 그래서 가령 한 빌딩 안에 있는 상가 중에 장사가 영업이 잘 안 되면 그에 맞는 영업을 선택해 바꾸면 잘 되는 것까. 이 말은 내가 만약 여기다 김밥집을 했어. 빌딩 안에. 근데 김밥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얼른 포기하고 화장품 가게로 바꾸는 거야. 그럼 그 화장품 가게가 나한테 맞으면 그렇게 바꾸는 게 바로 운명이야. 운명이야. 나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주로 태어난 거야. 그게 사주팔자야. 장사하고 살아야 돼. 근데 그거를 화장품 가게를 할 거냐, 술 가게를 할 거냐, 김밥집을 할 거냐, 옷 가게를 할 건데 내가 만약에 모르고 무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옷 가게를 했어. 옷 가게가 장사가 안 되면 끝까지 밀고 나가지 말고 얼른 치우고 화장품 가게를 하라는 거야. 근데 화장품 가게 나한테 맞아. 그럼 너는 거기서 화장품 가게, 이게 바로 운명이야. 바꾸는 거야. 내가 살아가는 운명을 바꾸는 것 같은 이치다. 그래서 요 신들린 사주풀이의 류상채 선생님이 이 책에 이렇게 쓰셔서 이거 내가 공부하면서 그대로 이번에는 자료를 종합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했다면 그러니까 밝힌 거야. 전에 거는 막 짜집기 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여러 장을 써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왔으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왔기 때문에 밝힌 거야. 우리는 심산진로 컨설팅 그 책 보고 비법 책 보고 스승님이 허락하셔서 서정쌤하고 나는 인용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분한테는 허락을 안 받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온 거라 요 선생님을 밝혔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부했어요. 진짜 이게 새로운 각도로 지금 접근했죠. 12신사를 보세요.
이 다음에는 이제 연지, 일지, 시지도 보겠지만 지금 내가 이 책을 한 일주일 넘게 고민하다가 요거를 그대로 옮긴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운성이나 12신사를 공부할 때 따로따로 공부하지만 이거는 그 현대 명리학의 부부의 궁합을 볼 때 일자고 월지를 본다는 의미를 12신사에서도 이미 그 몇천 년 전부터 이거를 인용하셨단 말이야. 인용한 거를 알고만 있는 거하고 요렇게 12신사에 대비해서 봐봐. 내가 여기에 뭐를 가지고 있냐를 공부한 거잖아. 그러면 결국 내가 여기 악조건에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요거는 여기만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내 자식이 여기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기도 많이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아이는 여기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네? 그러니까 덜 겪겠지. 그리고 신강하잖아. 엄청 신강하니까 안 겪어. 덜 겪어. 그래서 우리가 12신살이든 12운성이든 모든 명리를 논할 때 신강해야 돼요. 그래야 돈복과 자식복과 부모복과 인복이 다 들어오는 거야. 내가 신강하면은 다 와서 붙어. 내가 돈 많아봐? 친구들 엄청 많이 붙어. 내가 돈이 많아봐? 내 재 지킬 수 있어. 아니 마누라 돈 많이 주는데 도망 나가겠냐고. 보니까 돈 때문에 싸우더만. 돈 많이 벌어오라고 싸우고 나가는 건 너무 많은데 남자가 조금만 주는 거야. 또 돈을. 돈 다 쓰느라고 죽기 힘들고. 그러니 이 사주는 신강하기 때문에 마무리야. 이 홍지민 이 사주는 신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육회살이 그닥 그리고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 빌어주지. 여기 할머니가 수호신 그리고 지민이 비결은 지민이야. 몸이야. 얼마나 이뻐. 쭉쭉 빨잖아 내가. 그러니까 요런 사주는 복 받은 사주야. 진짜 복 많은 사주예요. 놈. 천을기운을 2개 가지고 있네요. 정화가 해유. 이 사주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공부해? 이 사주 참 복 받아. 엄청 신강해서 좋겠다. 천을기운을 2개나 가지고 있어 좋겠다. 여기에 저기 이거 얘 뭐야 용신이 여기에 있는데 연지 자리에 있으니까 이 정관 자식도 괜찮은 애가 나오는 거야. 지민이 앞에서. 그리고 할머니도 그래도 연지에 그래도 봐줄 만한 사람이다. 할머니가 천을기인이다. 얘는 천을기인 2개가 있으니까 이게 2개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야. 배우자도 천을기인, 돈도 천을기인, 자식도 천을기인, 할머니도 천을기인, 명예도 괜찮겠다. 이 사주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부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 말한 육회살을 가지고 있어봤자 육회살은 신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신강하기 때문에 해당이 별로 없다. 신강해야 돼요. 그래서 신강을 만드는 거는 여기는 가지고 태어났지만 인성이 있어서 배우고 지혜를 가지고 나를 신강하게 우리가 신약사주는 결국 없어. 기도하고 배워야 돼. 그럼 내가 좀 신강해지거든. 그랬을 때는 이 육회살 12신살에 안 좋은 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를 공부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어요.